먼저 테슬라의 인도량과 실적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도량 같은 경우 22년 2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전부 다 월가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죠. 또 웃긴 게 23년 1분기 같은 경우 인도량이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실적은 그냥 딱 예상치만큼 나왔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번 23년 2분기에 월가 예상치를 아득히 뛰어넘은 인도량을 발표했어요. 한 5% 이상 올렸죠. 주가도 그날 이후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번 23년 2분기에 실적이 받쳐줄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제가 트로이 테슬라이카나 여러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그만큼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주당 순이익이 0.82달러인데 이거보다 낮게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었고요. 작게는 0.88달러에서 많게는 1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연히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죠. 매출이 높다고 과연 순이익이 많이 남았을까? 다른 말로 하면 마진이 악화되지 않았을까? 요새 다양한 업체들이 신모델을 내놓으면서 경쟁 환경이 심화된 건 사실이에요. 테슬라는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후려치고 있고요. 최근 모델 Y 스탠다드 옵션이 한국에서 무려 5,699만 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어요. 와, 이 정도면 보조금 받으면 거의 4천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매장 전화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격이면 거의 현대차, 기아차랑 비비는 가격이 됐거든요. 게다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가격이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마진이 유지가 됐냐? 우리 매출을 탑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떼고 남은 이익들을 이제 바텀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텀라인이 과연 안 무너지고 따라왔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드는 거죠. 사실 이 마진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테슬라가 많이 세일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리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토막도 더 났기 때문에 상품 원가가 그만큼 줄었다면 마진은 오히려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테슬라가 잘해왔겠길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과 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22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거의 30%에서 4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있던 7월 20일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원래 있던 레벨까지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초까지 진짜 미칠 듯한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일단 나스닥이 거의 40% 떨어졌고, 거기다가 테슬라는 온갖 악재가 터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이끌었죠. 중간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거의 100달러까지 밀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줍니다. 와,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끔찍했어요. 테슬라 회사 망한다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영상으로 매번 와, 이 정도면 진짜 싼 가격 같은데 들어가기가 무섭다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시점 1월 25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원사이드 상방을 보여줍니다. 거의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렸어요. 그동안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4월 19일 날 실적을 비트하면서 그 이후로도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하락장이거나 가이던스가 안 좋다던가 하는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실적 언제 나오느냐? 7월 20일 날 장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테슬라 소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드디어 기가 텍사스에서 첫 사이버 트럭을 양산했다고 공식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들 나왔는데 이번에 생산한 건 첫 시제품이라는 점이 달라요. 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도 올라왔습니다.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3분기에 딜리버리 이벤트, 예전에 우리 세미트럭 인도식 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이번에도 아마 인도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인도식에 맞춰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프의 Y축은 EV, EBITDA라는 밸류에이션 지표예요. X축 같은 경우 EBITDA 마진, 마진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EV, EBITDA가 50,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마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20%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30% 나왔는데 가격을 좀 낮추면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옆에 레이스는 이제 페라리입니다.
마진이 거의 미쳤죠. 그래도 EV EBITDA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정도로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뭐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만 봐도 어느 정도 고평가다. 사실 70 넘어가면 시장에는 고평가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또 성장률을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진짜 압도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37%가 나오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16%,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한 자릿수대 성장이나 역성장하는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기업이 아니죠. 유망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솔직히 이 중에서 딱 절반만 성공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총 1위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론 같은 데서는 언제나 테슬라 주가 비싸다고요. 솔직히 테슬라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 $100 갈 때도 인텔, AMD랑 PER 비교하면 야 엔비디아 졸라 비싸다 이 말 나왔어요. 애플도 10년 내내 비싸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뿐인가요? 나스닥 고평가다, 버블이다. 솔직히 이 말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밸류에이션 이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흔히들 말하시는 PER, 현재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현재 주가를 매출로 나눈 PSR, 그 다음 EV, EBITDA, PEG 등등 정말 많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다 성공적인 투자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숫자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보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가 가능하다면 회계사가 투자를 가장 잘하겠죠. 또 기술만 보고 투자하자면 공학 분야 교수님이 가장 투자를 잘하겠죠. 사실 이론상 월가나 여의도의 트레이더 혹은 헤지펀드 운용력들은 오늘 미친듯이 쓸어 담아야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은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 수십 년 동안 하셔도 은퇴 못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라는 건 절대 이론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뻔한 소리 같지만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야 나 총 졸라 잘 쏨, 특급 사수임 이러면서 총 한 자루만 들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구급kit도 챙기고 수류탄, 방탄모, 조끼도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능하다면 권총도 한 자루 챙겨야죠. 결국에는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 업계 및 업황의 이해, 최신 기술의 동향,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는 대중의 심리까지, 이런 사고의 틀, 관점의 다각화 하나하나가 큰 무기가 되고 여러분만의 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걸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 하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거기도 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걸 다 공부한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걸 토탈 스터디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다양한 사고와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투자관을 정립해서 시간만 잘 녹여낸다면 억만장자까지는 몰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정도는 범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사담에 가까운데 제가 1년 정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절 유료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 문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최근 몇 달간은 진짜 하루에 한 건씩 광고나 협업 문의가 들어옵니다.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도 받고요. 고작 구독자 6만 명 유튜브한테 이 정도 제안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제안도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조금 더 진실된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값 정도로 가볍게 멤버십을 열려고 합니다. 2,9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리딩방, 유료 교육방 이런 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을 받을까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초심대로 기술로 돈 버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tek남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